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녀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녀쌤은 오늘은 자율주행 신재생주 부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소부장 최초 미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다.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녀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휴장이었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5월 내 최고치로 오르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될까요?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고요. 이제 증권사에서 3,000포인트 간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에 선물로 막판에 매수를 확대한 그런 모습 보면 오늘 또 선물 매도했을 때는 어제 상승폭의 또 절반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박스권 장세는 이제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은 반도체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 원자력과 풍력과 태양광, 수소 섹터들 이렇게 이제 매개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섹터들이 매수는 유입될 수 있고 반도체를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최고가 경신 후에 반등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공포지수가 5년 내 최저치를 경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다우 편입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 다우 편입된다는 것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매수와 매도 공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지수 변동성,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멘텀 나올 때까지는 박스권 전략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본을 보면 이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7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일본 역시도 단기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중국은 역시 경기 부양 이슈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반도체 굴기에 따른 65조 투자, 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졌고 또 공업이익이 4.3% 증가했다. 즉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다시 확인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갈등, 유럽연합과의 갈등, 대만을 둔 양안 갈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 역시도 박스권 능력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국내 요인을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드디어 어제 나온 기사가 금리라는 여름에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4월까지 누적 반도체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였고 여기다가 또 증권사가 하반기 코스피 3,000포인트 간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투자 쪽들 매수를 확대시키는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중요한 건 이 금융투자 쪽들은 매매가 단기 성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역시도 코스피도 당분간은 박스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에 따른 경제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내수는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비 심리 역시도 급격히 악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급전 카드론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올 들어서 4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법이 폐기 우려가 나오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논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3,000포인트 돌파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가 단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을 때 우리는 3,000포인트를 한번 기대해보자. 하지만 금융투자의 매매 행태를 봤을 때
당분간 우리 박스권 전략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원화는 모처럼 0.4% 강세를 보이면서 1368원으로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1367억 코스피에서 매도했지만 기관들, 금융투자들이 매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고, 모처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612억 순매수 전환하면서 536억 순매수 누적 전환 보여줬고, 선물에서도 5,100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1조 1,300억으로 매수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5월 들어서 기관과 금융투자들을 순매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관들은 약 4,300억, 금융투자는 약 7,900억 코스닥에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제 선물 동향을 보면 지수가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 최소 하락폭에 전일 하락폭의 절반 이상은 반등 충분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821억 매도를 보였어요. 9시 32분까지. 그러다가 순매수 전환하면서 2시 59분에는 8,822억까지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외국인들 봤을 때 장 마감 이후에 3시 반 이후에 약 3,700억 정도 순매수가 감소됐거든요. 즉 매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100억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역시 선물 가지고 지수는 등락을 보일 것이고, 어제 상승폭의 절반 조정을 받는다면 절반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요인들 금융투자들까지 매수 나서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약 28% 급증한 15조 8,500억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2% 증가한 9조 3,400억이거든요. 이제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 그 다음에 저PBR 관련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확대되는 그러한 국면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매기는 코스닥 쪽으로 낙폭과대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은 소폭 감소하면서 55조 원대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CMA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84조 5,800억이고, 자 이제 마켓머니 펀드에서는 월말 결제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3조 1,000억 유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6조 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5월을 우리가 4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켓머니 펀드 바닥이 대략적으로 200조 원이 198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월말 자금 수요가 나가더라도 대략적으로 198조 원 이상에서 있으면 다시 6월 초에는 집나 같은 자금들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따라서 오늘 역시도 우리가 본다면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이 필요하죠. 오늘도 역시 풍력과 태양광, 수소 섹터 이런 쪽들의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영향되고, 또 원전 관련 이슈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현대차에서 맵 가입 이걸 통해서 시간에서 자율주행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오전장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자율주행 섹터들은 지금 메인 섹터로 부각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도 자율주행 부품,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 말씀드렸겠고,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로봇 섹터들 반등 나올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수익 추구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쪽, 화장품 쪽 들이시면 그동안 부각받지 못했을 섹터들 움직이는 순환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원화가 당분간 약세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 수혜주들 이런 쪽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여건으로 보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지만 결국에 소비 둔화라든가 금융 부실 증가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00포인트 열고 하는 것보다는 증권사의 경우가 좀 반대로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시되 즉시 현금할 수 있는 것 한 30% 정도는 바로바로 현금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국빈 방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포럼이 있어요. 그러면 UAE 관련해서 움직였던 게 풍력이나 원전이나 전력 설비라든가 투자 관련 회사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봤으면 좋겠고, 또 의료 AI ETF 6종이 상장되어 특히 AI 진단 관련 섹터들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의료 AI 섹터들이 ETF 상장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지 봤으면 좋겠고, 자, 국회 본회의에서 있죠. 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장기 영구주택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리파인이 움직여서 봤고, 그다음에 머크 다국적 제약회사죠. 머크 기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머크 관련주들 움직일지 보고, 특히 이제 AI 섹터들도 그동안 며칠 이제 숨고르기 나왔거든요. 생성형 AI 시대 데이터로 한국 AI 시장 발전 가속을 위한 TF 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AI 섹터들이 틈새로 움직일지 지켜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넓은 의미에서 AI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고가 나온 우진엔텍, 두 번째로는 연고점의 대명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는 52주 신고가 나온 이삭엔지니어링인데요. 다냐쌤 말 듣고 이삭 줍듯이 담아가신 분들은 벌써 상승률 85%거든요. 세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삭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이제 어제도 ASM에서 목표가 19,000원을 이제 보고 19,000원 일단 매도하고 한번 길게 엉덩이 무겁게 가실 분들 한번 신고가 보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역시 이삭 엔지니어링은 델과 협력 관계 이게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현대 일렉과 초고압 협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메인 이슈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내심 욕심을 낸다면 저는 큰 의미로는 올해는 한번 29,600원 돌파를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단기 실적이 나왔을 때 판단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들은 자, 이거는 16,000원을 지지하면 엉덩이 무겁게 신고가 전에 25,000원을 중간 목표로 상향하고 16,000원을 이탈한다면 다시 12,000원대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진엔텍 역시도 우리가 이제 원전 섹터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4월부터 우리 관심 갖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목표가는 돌파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우진엔텍 역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발 전력 수요 급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의 SML 대규모 수주 이슈로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은 신고가죠.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목표가를 더 도전해 보겠어요. 그래서 42,000원을 지지한다면 시가총액 5천억, 그러면 대략 52,500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42,000원 지지를 한번 보고 42,000원을 이탈한다면 우리는 다시 볼게 35,000원 부분 지지 보고 다시 매수하는 거 보자. 그래서 42,000원을 지지한다면 시가총액 5천억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대명에너지도 이제 같은 맥락이었죠. 태양광 투자 확대 부분, 태양광 패널 관세 이런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발 전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상 발전소에 대한 투자라든가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목표 주가를 19,400원을 지지했을 때 25,000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종목 모두 잘 가고 있고 오늘 어떤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뭐 자율주행 테마라든가 에너지 섹터들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들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 싶어요.
2차 전지 섹터 대안은 수소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관련 이슈들이 큰 것들이 나왔거든요. 유럽연합이 유럽판 인플레 감축법 최종 승인을 해서 전략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리고 울산 바다에 원전 6기급 풍력 둥둥섬을 만든다. 즉 해상 풍력을 조성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북빈 방문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여전히 태양광 섹터, 그다음에 풍력 섹터, 수소 섹터, 원전 섹터 이런 것들이 이슈는 이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들을 봤으면 좋겠죠. 태양광에서는 우리가 지금 매매했던 현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풍력에서는 우리가 또 보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 수소에서는 두산 퓨얼셀, 그 다음에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섹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또 볼 거는 SK 오션 플랜트예요. 자, SK 오션 플랜트는 우리가 5월 23일에도 매수 관점 가짜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목표가 오지 않은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자, 일단 15,000원까지 이거는 느긋한 여유를 갖고 15,000원부터 오늘 시초가까지는 분할 매수하자. 오늘 시간에서는 15,790원에 마감했기 때문에 이거는 눌림목 나오면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은 14,300원 이탈을 보시고 오늘 매수하는 거는 목표 주가 2만 원까지 끌고 가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과 신재생 안에서는 신재생을 골라주셨고요. 오늘 종목으로 SK 오션 플랜트 기억해 보겠습니다.